면접에서 떨어지면요,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해주지 않나요?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 운빨이야. 이유가 없어. 면접관 이상한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걸 네 탓으로 하지 마. 맞는 말이죠. 저도 현직 면접관으로서 일정 부분은 인정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논리로 위로받는 동안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면접관은 이미 평가를 한다는 거죠. 얘는 안 되겠네라고 판단하게 만드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면접은요, 뛰어난 사람을 뽑는 자리가 절대 아니고요, 반대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걸러내는 자리예요. 그리고 걸러지는 패턴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면접을 보면서 무조건 탈락시키는 3가지 유형을 말씀드릴게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 말고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면접관이 가장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스펙도 아니고 답변 내용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들어오면 내가 이 일을 시키는 대로 할까예요. 제가 면접을 보다가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만약에 원하는 직무가 아닌 다른 부서에 배치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거든요. 약간 표정이 붓고 말끝이 흐려지더라고요. 근데 딱 한 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어요. 단 1초의 머뭇거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마침 그 지역에 제 대학교 친구가 있습니다.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친구 만나면 저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들이 기억한 건 답변 내용이 아니라 태도였어요. 어디든 가겠다는 이런 거리낌 없는 수용의 자세. 그 지원자가 결국엔 합격을 했죠. 반대로 명문대에 이 CPA 자격증까지 갖춘 지원자가 2, 3년 정도 다녀오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떨떠름하게 답해서 탈락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같은 질문, 다른 태도. 합격과 탈락을 가르는 건 진짜 스펙이 아닙니다. 면접에서 중요한 건요, 내가 답변을 잘해서 가점을 얻는 게 아니라 면접관의 걱정을 건드리는 순간 잃어버리는 감점이 훨씬 크다는 거죠. 두 번째 유형도 진짜 많은데요, 열심히 준비해서 직무 역량, 공모전 수상, 성과에 대한 수치까지 완벽하게 갖춰왔는데 떨어지는 경우예요. 왜냐면 면접관이 신입한테 원하는 건 유능함이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헌신하는 자세예요. 끈기와 인내심으로 일을 하겠다는 그런 태도죠. 실제로 이런 지원자가 있었어요. 인턴 시절에 아무도 맡고 싶어하지 않는 천장의 서류 스캔 업무가 주어졌습니다. 누가 봐도 단순 반복적 업무였죠. 근데 이 지원자는 불평 불만 없이 끝까지 해냈고 면접에서 화려한 성과 대신에 이 경험을 꺼냈어요. 면접관 입장에서는요, 이 이야기가 어떠한 공모전 수상보다 훨씬 강하게 와닿는다는 거죠. 회사 일의 상당 부분이 이런 단순 반복성 업무잖아요. 천장의 스캔을 묵묵히 끝낸 이 사람은요, 입사 후에도 결국엔 그렇게 일을 할 거거든요. 성과는 회사에서 반복되지 않잖아요. 하지만 행동과 태도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면접장에서 딱 보면 느껴지는 건데요, 갈등 경험을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데이터로 제 말이 맞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덕분에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면접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요, 얘 들어오면 우리 팀 분위기 깰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진짜 생각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하면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극소수예요. 대부분 윗사람의 지시를 받고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죠. 배려와 양보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시들이 하나하나가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야근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단순 반복 업무가 계속해서 생길 수도 있고, 내 의견과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버티지 못하고 나가거나 아니면 남아있더라도 팀 안에서 계속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면접관은 이걸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갈등 경험을 묻는 거예요. 대기업은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일하는 곳이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불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면접관이 가장 좋아하는 답변은요, 제가 먼저 사과하고 화해를 제안했습니다. 선배 의견 듣고 나니 제가 설득이 됐습니다. 제가 양보한 덕분에 팀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같은 경험이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자기 공만 내세우는 사람은 면접관 눈에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결국 면접관이 탈락시키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이 사람 들어오면 리스크가 있겠다? 이 생각이 단 한 번이라도 드는 순간 탈락하는 거죠. 맞아요. 통제할 수 없는 변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변수를 핑계로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걸 안 바꾸는 건 다른 얘기인 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조직 안에서 저항하는 태도, 유능함을 어필하는 답변, 배려와 양보가 없는 모습. 면접 들어가기 전에요, 내가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지만 꼭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면접 준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